이봉규 TV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초특가 이벤트를 합니다. 파격 이벤트인데요. 더 삼삼 1+1에다가 16병을 추가해서요 총 76병을 드립니다. 파격입니다. 6, 7년근 한 뿌리 입은 사포닌이 듬뿍 들어있는데요. 강원도 700고지 야생사냥 산삼 추출액이 들어있습니다. 1668에 3337로 전화하시고요. 야생사냥 산삼 추출액인데 0.1%를 위한 최고의 선물 나에게도 최고의 선물을 해보십시오. 특별한 경험입니다. 아침마다 한 병 드시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집니다. 상담전화 1668-3337로 지금 전화하시고요. 파격 특가, 파격 이벤트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TV에서 푹푹 드립니다. 애국기업이에요. 주변에 선물 줘서 좋고 파격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사시는 겁니다. 대박입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 모셨는데요. 이상민 장관 탄핵. 이거 저는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헌재에 올라가는데 우리 의회 역사상 우리 헌정사상 가장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 봅니다. 가장 부끄러운 오점. 이게 이상민 탄핵이에요. 네. 탄핵은요. 네. 헌법을 어기거나 그것도 이게 중대한 법규를 중대하게. 그다음에 법률을 어기거나 그것도 이게 중대한 법규를. 그거지. 이렇게 돼야만 탄핵이 돼요. 이건 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럼 해임 건의는 정치적 행위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탄핵은 이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이런 행위거든. 근데 국민 정서법을 어겼다 해서 탄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국민정서법도 아니야 좌파 정서법. 좌파 정서법. 우리 그 국민이 거기 쟤네들 그러니까. 무조건 국민. 아니 우파 중에도 일부 안철수도 이상민 물러나라 했으니까 우파 중에도 일부 있잖아. 안철수 그게 이상민 그게 좌파야. 그러니까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한 일은 이게 처음 봤어요. 네. 이런 탄핵을 설마 이게 엄청난 자살골이거든. 자기가. 근데 이제 헌재에서 잘 판단할지가 이제. 자, 그러면 이게 저는 이놈들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탄핵을 했나? 저는 네 가지 의도로 봐요. 네 가지고도 오케이. 이 탄핵의 의도와 네. 과정, 결과 세 개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 이자들에게 왜 무리하게 이렇게 탄핵을 했냐? 이상민 장관. 자, 뭐 물론 가장 큰 의도는 이재명 일병 구하기지. 그거지. 이재명 구하기지. 관심을 이렇게 딴데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재명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고 그렇지. 해야 되니까 또 이게 단합도 과시하고 야당 결속 있잖아. 표도 많이 나왔잖아. 정의당까지. 이렇게 저는 이재명 구하는 게 첫째 목적이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동훈 탄핵. 너 이상민도 하는데 한동훈이 우리 못할 것 같아? 한동훈 국회에서 싸웠잖아. 야, 이상민 아무 잘못도 하잖아. 한동훈이 더 하고 싶겠지 속으로. 수사를 하는데 조그만 꼬투리만 걸리도 아니면 꼬투리 없으면 만들어내겠지. 처음에 이번에 술집만 걸려서도 술집까지 탄핵했을 텐데 청산도 술집 없고 집 미행까지 했잖아. 호식이 딴 여자하고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탄핵하려고 호시탐탐 찾다 없으면 그냥 이상민처럼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뭐. 저는 그거 한다 봐요. 이상민 하는데 왜 안 못해 한동훈은. 눈에 가장 가시는 한동훈이거든. 그렇지. 이게 저는 두 번째 의도고. 세 번째 의도. 네. 바로 이제 김건희 특검법도 밀어붙인다. 그렇지. 오늘 11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 선고하잖아. 11시에. 네. 이재명이 11시 들어가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도이치모터스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연결시켜 가지고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이자. 저는 이래 한다 봐요. 이자들이 이거는 물론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있죠. 그리고 이제 법사위의 패스트트랙 절차 이런 데 여러 가지 난점이 있지. 탄핵보다 어려워. 그래도 저는 이게 무조건 이게 김건희 특검 밀어붙이려고 그럽니다. 그 여론전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여론전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요. 특검 사유도 안 되지만 특검하면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론전 펼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들은 항상 김건희에서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판결 보니까 90몇 명의 그 계좌를 빌려가지고 했는데 90몇 명 중에 소환돼서 아무도 없어. 근데 김건희 씨만 이게 어머니만 한다니 말이 됩니까? 이 진짜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워낙 이 좌파들은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니까 저는 이게 세 번째 의도다. 예. 마지막으로는 윤 대통령까지 탄핵 밀어붙인다. 야, 우리 이번에 표 보니까 표 화끈하게 많이 넣었더라. 한 5명만, 한 10명만 더 뺏어오면
3분 2도 안 되겠나? 윤석열 아니면 이게 뭐 저는 이 자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자들입니다. 이 의도가 지금 이게 공공연하게 윤석열 대통령 뭐 어쩌고 탄핵이 어쩌고 저쩌고 임기가 저쩌고 공개하고 있잖아요. 네. 뭐가 놓으면 이런 게 정말 이게 심각한 의도입니다. 이상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태는 엄중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엄중하게. 이런 게 저는 네 가지 의도로 이게 그 탄핵을 밀어붙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럼 이게 그 이제 심리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아주 빨리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헌재 재판관이 이번에 사건이 벌써 부여됐습니다. 2023 헌나1 1호 사건. 사건 번호가 부여된 부여됐죠. 거야. 네. 2023년 헌나 헌법재판소 나의 1. 이게 부여대가 아마 곧 추심이 정해져가지고 심리.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두세 달이면 끝나고 이게 할 게 없잖아. 그럼. 뭐 할 게 있어야지 심리가. 할 게 없지 뭐. 왜 기각이지 무슨 뭐. 탄핵 기각. 아니 헌법을 어기다는데 헌법에 뭐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고 뭐 재해를 예방해야 되고 야 그거하고 이상민 탄핵 무슨 관계에서 그러다면 아무나 다 탄핵하지. 그래 추상적이면 아니, 구체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무슨 불법을 했는지 뭐가 있어야지. 일반적인 법상식이고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 좌파 헌재가 한 사람 더 위래며 쪽수가 5명 대 4명으로 좌파들이 많다며. 그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우파 좌파 하나씩 나가더라고. 그 7명이 판단했을 때 좌파가 많으면 이것들이 법상식이고 뭐고 밀어붙이고. 아니야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오늘 종이 6명이 찬성해야 돼. 6명이. 그럼 대통령과 똑같아. 그러니까 끝나는 거야.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의견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돼 탄핵에. 그러면 그러니까 한 명은 저쪽 가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6명이 되겠냐고. 특히 좌파들 둘이가 빠져버렸잖아. 이게 엄청나게 마이너스예요. 그렇지. 과반이면 몰라도 이게 원래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서 우리가 분류했잖아. 빠진 게. 지금 이게 그 이석태하고 이선애 네. 2명이 빠져버리잖아. 네. 이 2명이 제일 좌파 아니야 이석태나. 그러니까 근데 남아있는 7명 중에 6표를 얻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어렵지. 아하. 그러면 양심적인 재판관이 2명만 해서도 안 되는 거지.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안 돼. 탄핵이 되려면 6명이 필요해야 돼. 6표가. 오케이. 7명 이상 돼야 심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심리는 할 수 있잖아. 2명 빠지도. 심리는 이건 오히려 되는데 우리한테 아주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야. 둘이가 빠진 거는. 헌재가 굳이 뭐 후임 임명할 필요가 없지. 뭐 김명수 몫인데. 윤 대통령이 임명은 윤 대통령이 하거든. 임명 안 하면 되지. 청문회만 하고 국회 동의도 필요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빨리 하기 좋아. 그렇지. 할 것도 없는데. 그럼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빨리빨리 이제 진행하자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김도우 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 김도. 안 가면 자꾸 안 간다는데 안 가면 막 논란이 되고 대신 누가 갈지도 모르니 가기는 가야 돼. 형식적으로는 맡은 일을 하되 사실상 아무 일도 안 하면 돼. 그냥 민주당이 만든 거 그냥 헌재 갖다 주고 헌재에서 뭐 물으면 아이고 재판관한테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지. 나는 뭐 할 말 없습니다. 탄핵에. 그렇지. 탄핵 반대한다는 할 수는 없잖아.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검사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이 꼭 해야 될 일만 형식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다 재판관한테 뜨는 일 하면 돼. 뭐 할 게 없잖아. 또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이게 뭐 김도읍이 물러나고 다른 뭐 간사처럼 또 시끄러워지니까 김도읍 위원장이 딱 저는 최소한의 자기 역할만 하고 빨리 진행해서 뭐 더 뭐 제출하겠습니까? 하면 없습니다. 더 제출할 거 없잖아. 없습니다. 그렇지. 빨리 가 판결해 주세요. 그렇지. 뭐 이러면 되지. 그렇지. 지금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요. 이게 다 말이 됩니까? 아마 역대 최단 기간도 할 줄 모르지. 지금 이게 그 옛날 걸 제가 찾아봤더니요. 네. 노무현이 또 빨리 됐지. 노무현은 64일 만에 기억됐죠. 64일.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92일. 두세 달 걸렸죠? 네. 아마 저는 이게 뭐 길어봤자 이거 안 넘긴다. 노무현은 64일, 박근혜는 이제 92일. 이렇게 빨리 하니까 적시 처리하는 사건, 중요 두세 사건. 달이면 끝난다. 이런 거는 이게 매주 몇 번씩 심리해서 빨리 끝내는데 제일 사건이 없는 게 이거야. 그러면 한 달이면 되겠네. 그러니까 아니 할 게 뭐냐고. 한 달도 아니 안 그래도 되지. 노무현이는 위법이 있었잖아. 그때 선거법. 그때 뭐랬어? 우리 그 민주당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했잖아. 예. 그러니까 선거법을 위반한 거는 맞다. 다만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큼 중대한 위법이 아니다. 이래가 노무현이 살아났잖아.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아예 아무 위법이 없다. 사소한 위법도 없다지. 노무현보다 더하지. 노무현 때는 위법은 있잖아. 근데 이번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탄핵할 만한 위법이 뭐 발견되지 중대하고 안 하고 않았다. 따져볼 필요도 없어. 네,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 뭐 잘못한 게 실제 뭐 있어. 그럼. 너 그때 사건 이태원에 길 가다가 길 부딪힌데 이상민 장관이 뭐가 있냐고 책임질 게. 그럼. 이게 다 지방자치 관할이잖아. 그 다 지방자치 김대중 때부터 지방자치 됐잖아. 그래가 이게 용산구청장이 구속돼 있잖아. 이상민 장관이 컨트롤 타고 다니야. 이는 용산구청장, 용산서장이 관할이야, 관할. 그렇지. 그리고 112 상황실장이 혹시 책임질 거면 책임져야지. 그럼요. 예, 자, 이게 그러면 뭐 전혀 뭐 현재는 저는 걱정 안 해도 되네. 그러면 이제 후폭풍으로 민주당이 이제 이것들이 당하네. 그럼 이게 예, 어떻게 될까? 기각당하면. 저는 이게 효과. 자, 처음에 그 의도, 그다음에 네 가지. 재판 과정, 네. 그다음에 이 탄핵 결과 효과가 어떻게 될까? 이거는 저는 제2의 노무현 사건이 된다. 그래. 우리 그때 우리 우파 후폭풍 노무현 탄핵했다가 우리 완전히 다 죽을 뻔했습니다. 예, 그렇지. 그때 추미애 있잖아. 추미애도 막 3배 1보였잖아. 맞아. 사과한다고 기억나죠? 탄핵한 게 추미애입니다. 그때 우리 최병렬 대표도 정기한테 했잖아. 맞아, 지금 맞아. 돌아가셨잖아. 맞아. 그때 완전 탄핵 역풍이 불어가 막 노무현 탄핵 결의했다가 맞아. 막 광화문에 국민들도 많이 나오고 선거 앞두고 총선에 그때 탄도리들 기억나죠? 탄도리. 그렇지. 전부 탄도리들 탄핵 때문에 국회의원 뺏지도 않는 놈이 한두 놈이냐고. 그렇지. 야, 그때 우리 아찔했어요. 그때 우리 그래도 자유우파를 살린 게 2명 있어요. 누구야? 예? 누구야? 2명. 2명이 그때 살린 게 박근혜와 정동영이야. 박근혜와 정동영이. 정동영도 정동영이 아니면 우리 그때 완전 전멸했다니까. 그렇지. 박근혜가 그때 천막 당사자가 선거의 여왕. 네, 그렇지.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천막 당사해가지고 맞아. 전국 돌면서 정말 이게 읍소하고 읍소해서 네. 그때 우리 124석권제에서 그래도 맞아. 121석 그때 과반 안 돼. 아니죠. 뭐 과반은 백석도 뭐- 백석도 안 된다고 그랬어. 100석이 뭐 80석 더 어렵지. 80석도 안 된다고 그랬어. 맞아. 그랬는데 124석, 121석 121석. 121석 박근혜 근데 아무리 여왕해도 박근혜 혼자 힘으로는 안 되지. 정동영. 그때 정동영이가 완전히 자살골을 몇 골 내주고 엄청나게 노인 비하 발언하고 그렇죠. 그랬지. 그때 뭐 이야기하면서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어르신들은 그냥 투표 안 하면 집에 쉬면 됩니다. 야 진짜 정치인도 말 한마디에 그냥 정동영이- 정계 그때 그 이후로 정계한테 살려된 거예요. 그렇지. 정동영 똘마니가 저기야 이재명이야. 그렇죠. 이재명의 대변 이재명 대변인으로 갔죠. 그렇지. 그걸 소개시킨 게 김인섭이야. 그러니까. 백현동에 김인섭이가. 야 이재명이가 정동영계로 입문했죠. 그렇죠. 예. 근데 정동영이 대단하더라고. 그냥 어떻게 그 노인들은 집에 쉬시면 됩니다. 이건 뭐 정치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반응이지. 그때 역풍이 노인 얼마나 어르신들이 그렇죠. 그게 121석 건인 거예요. 맞아. 정동영이 그때 근데 저는 이번에 탄핵 쭉 가다가 이제 부결되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박근혜나 정동영 같은 사람이 없으면 저는 선거 참패합니다. 아니 역풍이. 이거 그 대입 저 거기 박근혜 같은 구할 수 있는 누가 있어? 예? 당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구하면 되고. 아니 저 민주당이 지금 이제 역풍이 부는데 박근혜처럼 민주당에서, 그렇지. 그것도 이재명도 죽어가고 구할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정동영처럼 자살골 열 사람도 없지. 말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렇지. 자살골 열 사람도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저는 결국은 노무현 때 그래도 압승했잖아요. 탄핵 역풍으로. 저는 이번에 이상민 장관 탄핵도 제2의 노무현 건으로 엄청나게 탄핵 역풍이 불어서 민주당이 선거 참패로 기결된다. 그러네. 오히려 그때보다 더 참패할 수가 있다. 왜? 우리가 정동영처럼 실수 안 하고 박근혜처럼 거기 전달할 거가 없거든. 그러면 이번에 내년 총선에서 탄도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네. 탄도리들 이 국힘당에 국힘당에서도 모르죠. 탄도리들이. 탄도리 때문에 덕 봐가지고 덕봐서 뭐 근데 모르죠. 이제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고 이번에는 이상민 장관이니까 조금 파급은 다르지만 그건 다르지만 뭐, 물론 이제 뭐 차라리 한동훈 장관 탄핵했으면 그때 막 역풍이 오지. 그렇지. 한동훈 아유. 장관은 지지율이 1등이거든. 그럼 만약에 한동훈 탄핵에서만 역풍이 진짜 불었을 거야. 그러면 그때 80도도 못 건질 거야. 죽이는 거야, 그냥 근데 아주. 이상민 장관이니까 뭐 파급력은 좀 다를 수는 있지. 다를 제발 수는 있는데 한동훈 탄핵 들어가라.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아주 민주당 말려 죽이게. 그러니까 자기들도 겁나니까 속마음은 한동훈이 더 타협하고 싶지만 잘못 그건 너무 건드렸잖아. 역풍이 겁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상민부터 시작하는데 그걸 간을 보는 저는 거지, 그래도 이상민도. 이게 그 역풍이 옵니다. 오지. 이 중도가 볼 때는 에이, 말도 이게 안 말이 되는 되는 소리 탄핵이냐.
지금 벌써 이게 이태원 유족들 비판하는 사람도 많잖아. 너무하잖아. 진짜 유족은 그래 안 났어요. 꼭 보면 뭐 한 4, 5촌이나 몇 명 정치 있잖아. 이 사람들이 나서거든. 때만 되면 세월호도 이렇게 나타나요. 돼버렸잖아요. 시위꾼들이 또 나오고. 예. 이러다면 이게 벌써 이게 또 참사를 가지고 이게 정쟁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걸 제가 걱정인 거 아닙니까? 딱 걱정대로 가잖아요. 이걸 민주당 이 정치꾼들이 있었고 대목꾼들 또 있어. 그걸로 돈 벌어 먹고 사는. 꼭 몇 놈들이 있어. 그 잡아들이고 빨대 뽑아 물라고. 또 근데 뭐 이태원 돈로만 또 내가 좀 뽑아먹고 세월호 때도 이때까지 그랬잖아요. 걔들이 뭐 자기 아들 죽으면 눈물이 나나요? 진짜 이게 좀 심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따라서 이게 뭐 이런 무리한 거 앞으로 이게 제가 아까 의도했잖아. 하는 것마다 역풍일 거예요. 의도가 이제 제가 이재명 구하고 김건희 특검 뭐 한동훈 탄핵 윤석열 탄핵까지 이야기했는데 네. 이 모든 게 하나하나가 이게 민주당한테는 전부 이게 자살골밖에 안 돼요. 하나하나가 이게 자기들한테 플러스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이성을 잃고 제가 보기 막 이러는데 아마 이제 그 총선 때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겠나. 그래.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네. 아유, 민주당이 부서지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부서져서 새로운 무슨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무슨 민주당에서 다시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정상적인 민주당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